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신청 지역이 무려 30곳이 넘어갈 예정이다. 어디에 투자를 해야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지. 광진구 자양 4동 같은 경우는 신규 재개발 추진 지역입니다. 이번에 선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매머드급 단지로 개발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한강변에 가치를 갖추고 있는 자양동이 유망 지역으로 떠오르고 있다. 네, 이번 순서는 이분 모시고 함께합니다. 미스터 재개발 박일권 대표님과 인사 나눌게요. 어서 오시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대표님과 부동산 시장 자세하게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재개발에 대한 관심 많으시죠? 오늘 강의 시간에요. 서울시 오세훈 시장표 재개발이 본격적으로 시동 걸면서 알맞는 전략 세워진다고 하거든요. 이슈 진단 확인해 보시죠. 네, 최근에 서울시의 그런 재개발 활성화 방안에 맞추어서 노후도가 좀 심하고요. 과거에 재개발을 추진했다가 스톱됐던 지역 또는 도심 재생 산업들이 재개발을 다시 추진하기 위한 움직임이 가파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의 열기가 굉장히 뜨겁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래서 오늘 강의 주제는 서울시 오세훈표 재개발 시동, 우리의 투자 전략은 이라는 내용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오세훈표 재개발 공모 추진 지역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보도자료를 좀 살펴드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공공 방식의 오세훈표 재개발 기획에 추진하는 지역들 그리고 또 어떻게 투자를 접근해야 될지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서울에서 오세훈표 재개발 사업에 추진하기 위한 정말 총력전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기사에 나왔습니다. 저희 사무실이나 집에도 정말 제 핸드폰에도 문자 그리고 또 우편물이 굉장히 많이 날라오고 있습니다. 재개발을 하자. 요번에 동의서를 걷어서 재개발하자는 그런 열기가 굉장히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데요. 10월 29일 날 마감하는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공모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요. 주민 동의율 30% 이상을 거두면 신청을 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집니다. 따라서 주민들의 동의서 30% 이상 걷기 위해서 이렇게 열기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지난달 발표를 했죠. 그래서 이번 9월 29일까지 신속통합기획 신규 재개발 지역 후보지를 공모하고요. 이런 신속통합기획은 서울시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행정 절차, 인허가 절차를 도움을 주기 때문에 굉장히 사업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고요. 중요한 포인트는 민간 재개발, 즉 조합 방식의 조합원들이 구성이 돼서 민간 방식, 과거의 민간 방식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 재개발보다 인기가 훨씬 높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추진하는 지역과 30% 이상을 걷어서 낸 지역 말씀드리면 용산구에서는 서계동이 제일 빨리 냈고요. 성북구 장위 11구역, 뉴타운 지역이 해제되었던 지역이죠. 구로구 가리봉 1구역, 광진구 자양 4동 2구역, 또 성북구 정릉동이 이미 신청을 완료했다라고 나오고 있고요. 또 신규로 추진한 지역 창신동, 영등포 대림동, 중랑구 면목동, 마포 합정동, 그리고 또 노원구 상계동 등도 사업 추진을 준비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오세훈 시장이 추진하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신청 지역이 무려 30곳이 넘어갈 예정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올해 말에 12월 달에 선정위원회를 통해서 최종 후보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투자를 앞서서 세 가지 포인트로 알아보고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이 인기가 있고요.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이 어떤 내용인지 먼저 알아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오세훈표 재개발 공모를 추진한 지역, 자세히 지역별로 또 구역별로 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신속통합기획의 그런 뜨거운 열기 또 선정이 되면 앞으로 재개발의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민간 방식이기 때문에 거래도 자유롭고 향후에 브랜드 대단지의 그런 신축, 대단지 아파트로 변모할 수
있는 지역 중에서 그럼 우리가 어디에 과연 투자를 해야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지 그런 승부를 걸을 수 있는 지역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왜 신속통합기획재개발인가를 알아볼 텐데요. 공공재개발과 신속통합기획 방식의 그런 사업 방식을 약간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서울시에서 추진한 신속통합기획 방식은 민간 재개발로서 조합이 사업 주체다. 공공재개발은 공공이나 SH공사, 민관 공동시행이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 매매 제약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로 중요한 내용입니다. 서울시가 사정 타당성 조사라든지 정부계획 수립 등 초기 단계에 참여를 해서 사업 속도를 굉장히 빠르게 낼 예정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재개발 얘기가 나오고 정비구역 지정까지 5년 정도 걸렸는데요. 이번에 신속통합계획에서는 2년 이내로 단축할 예정이다. 또 공공재개발 방식도 5년 안에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빨리 간다는 면에서는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전 검토 요청 단계 동의율 몇 프로? 30%로 상향을 해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여러 가지 그런 사업적인 편의성을 강조를 할 예정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서울시에서 그동안 낙후되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재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은 지역을 이번에 신속통합계획을 통해서 브랜드 대단 신축 아파트 단지로 변화를 꿈꾸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서울시 집값이 잡히고 있지 않죠. 왜 그러느냐. 가장 큰 이유는 공급 부족, 특히 신축주택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서울시에서 절차를 통해서 공공과 민간 방식의 그런 장점들을 엮어서 사업 속도를 낼 예정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따라서 민간 방식의 개발이기 때문에 사업자 선정 권한도 모두 조합에게 주어지고요. 사업 속도도 빨라질 예정이기 때문에 정비 사업을 계획하고 원하는 지역의 신속 통합 계획에 대한 열기가 굉장히 뜨겁고요. 동의서 확보 전쟁이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이런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오세훈 시장이 추진하는 재개발 공모 추진 지역이 어딘지 알아보겠습니다. 세 가지 부류로 나눠지는데요. 첫 번째는 과거에 전 시장이 있을 때 도시 재생을 추진했던 지역. 뭐 다들 아시겠지만 도시 재생을 한다고 해서 변화한 건 아무것도 없고 인프라는 그대로이고 집값은 하락하고 신축주택이 또 많이 또 들어와서 이런 재개발의 그런 가능성도 많이 좀 줄어들고 있는 그런 도시 재생 추진했던 지역들이 이번에 오세훈 시장이 추진하는 재개발로 방향 전환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과거 재개발을 추진했던 지역들이 이번 신규 오세훈표 재개발로 준비를 해서 민간 재개발 방식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도시 재생이나 과거 뉴타운 지역은 아니지만 신규로 해서 재개발을 추진한 지역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이런 세 가지 부류의 지역들이 오세훈표 재개발에 공모를 준비하고 있고요. 이 지역 중에서 본인의 투자 금액, 또 투자 성향, 또 좋아하는 입지에 따라 지역을 선택하시고 투자를 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주민 동의율 30% 이상 거둔 지역들을 살펴보면 종로구 숭인 1구역과 창신동, 과거에 도시 재생을 추진했던 지역들 굉장히 재개발에 대한 열기가 뜨겁고요. 마천 2구역, 뉴타운 지역들, 또 용산구를 대표하는 서울 역세권역의 서계동, 영등포, 대림동, 또 강남권역에는 많지는 않지만 일원동 지역이 이런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또 뉴타운 지역의 장위 뉴타운, 그리고 또 구로구 가리봉, 신월동, 광진구 자양사동. 여기서 주목해야 될 지역은 광진구 자양사동 같은 경우는 신규 재개발 추진 지역입니다. 특히 제가 방송에서도 추천을 많이 드렸던 지역인데요. 자양사동도 동의를 30% 이상 걷어서 광진구에서 유일하게 신청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번에 선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광진구 자양사동 같은 경우는 성수 전략정비구역, 또 한강변을 대표하는
개발이 된다고 했을 때는 매머드급 단지로 개발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한강변의 가치를 갖추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투자 가치가 큰 지역, 앞으로 더더욱 커질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서계동 또한 과거에 이제 재개발을 추진했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진행 자체가 조금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선정돼서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30%는 확정 안 됐지만 앞으로 30% 이상을 거둬서 할 지역이 합정동이나 노원구, 또 은평구, 연신내 역세권도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이 다양하게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어디에 승부를 걸어야 할까? 바로 세 군데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정 유력 지역 어디냐? 바로 도심권이 1순위입니다. 과거에 도시 재생이나 뉴타운을 추진했다가 추진이 안 된 지역들이 선정 유력 가능 지역이고요. 또 용산권역 굉장히 유망한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유망 지역은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로는 용산구. 왜냐하면 한강변 또 입지적인 가치 대규모 개발 이슈들이 살아있는 지역이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성동구 바로 옆에 있는 광진구 이번에 자양동이 유망 지역으로 떠오르고 있다. 또 강남권을 빼놓을 수 없겠죠. 강남구도 선정만 됐다고 하면 강남권의 프리미엄을 얻어갈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하지만 이 지역에 투자할 때 유의점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9월 23일 기준으로 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모 산정 기준일이 9월 23일로 확정이 되기 때문에 차후에 이런 지역들이 선정이 됐을 때는 권리 산정일이 9월 23일로 선정이 된다. 그 이후에 소유권을 이전한 분들은 아파트 입주권을 받기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체크해 보시고 투자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대표님, 이런 재개발을 앞두고 투자 포인트 어떻게 잡아가야 될까요? 네, 투자 포인트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앞으로 투자의 가장 큰 트렌드는 뭐다? 바로 재개발입니다. 서울 역세권역의 입지가 좋으면서 가장 좀 입지겠죠? 또 노후도가 맞아야 되고요. 그리고 주민의 동의율이 높은 지역은 앞으로 재개발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이번에 선정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이런 추진열에 생기고 동의를 거뒀던 지역은 기대감에 의해서 지가가 떨어질 가능성 거의 없고요. 앞으로 개발에 따른 계속적인 시대 차익과 가격 상승을 보일 예정이다. 따라서 이런 지역들, 입지가 좋고 앞으로 재개발될 수 있는 지역 중심으로 투자의 방향을 잡으실 것 같고요. 이번에 오세훈 시장이 추진하는 신속통합계획 탑3 지역 말씀드렸죠. 도심권역에 과거에 뉴타운이나 도심 재생에서 재개발로 바뀌는 지역, 그리고 또 입지가 가장 뛰어난 용산 지역, 그리고 마지막에 한강변을 대표하는 바로 자양동 라인이 신속통합기역 탑3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